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TJB 대전방송의 한 카메라 기자가 취재 과정의 녹음 파일을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과 소송을 벌이던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TJB 카메라 기자가 지난 2018년 11월 김소연 전 시의원을 인터뷰하며 녹음한 파일을 당시 박범계 의원에게 제공한 당사자가 자신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취재 자료를 보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개인 일탈을 넘어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은 또 내부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TJB는 경위를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도 기자 개인에게 취재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한 것은 권한 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조건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협의의 모양새만 갖췄을 뿐 추미애처럼 총장 인사 패싱을 재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의식해 검찰 인사를 총장과 협의했다는 구색만 갖추려고 쇼지랄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박범계가 유임시키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서류 조작 등에 대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도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단히 충성스러운 검찰견이 아닐 수 없네요.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쟁이로 전략하며 개망신당하고 있는 김명수. 법원 안팎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되겠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명수가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 녹취까지 준비하겠나라며 문재인과 586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진리인가 봅니다. 어떻게 떨거지 홍위병들도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일까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거짓말이 아주 일상적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는 아주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분노해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이 불법 도청이라고 문제 삼았는데요. 이 좌들이 주장하는 이것도 알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등을 금지하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을 공개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조차 모르고 오로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입에 쳐나오는 대로 저짓거린 형국인데요. 진짜 지랄도 이런 지랄은 없는 겁니다. 또 박주민이는 한술 더 뜨서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느냐고 개어튼 소리를 내뱉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험담이냐? 더불어범죄당다운 뇌구조에서 나올 법한 말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처럼 좌파 정치권들이 온갖 궤변으로 김명수 거짓말을 무마시키려 발버둥치지만 실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조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적도 만류한 적도 없다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건수는 2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한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입니다. 여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거론됩니다. 형사법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적 판단, 즉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건 없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김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일영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최서원 씨의 존재를 알았지만 박 대통령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최서원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384일 만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미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양 좌파 정치권의 성화에 못 이겨 검찰이 무려 18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작 16개나 무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 판결이 끝난 뒤 우병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2건이 마지막에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 상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청와대의 문신입니까? 북한의 뽀여있어 신입니까? 2019년 말 감사를 앞두고 컴퓨터 속 원전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사실을 부인하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과 삭제된 파일 중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담긴 폴더 이름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보여있으였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을 문신으로 지칭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이라며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기밀 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인데 그 신이 청와대의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요이스 신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가 보기에는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돼 있느냐며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에 몰아넣었느냐? 청와대의 문신이냐, 북한에 보여 있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네,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내부 검토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자, 칩시다. 그럼 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인가요? 왜 갑자기 또 기무사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기무사 검토 자료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죠? 계엄령 문건입니다. 예? 계엄령 문건. 계엄령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예, 검토 문건은 네. 그것은 지금 이런 남북의 비핵화가 성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성격과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계엄령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기무사가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분명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잣대를 찾고 있잖아요, 총리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잣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거리를 지금 해치고 있으십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